안녕하세요, 삐딱교입니다. 이번에 JTBC의 이혼 숙녀 캠프를 처음 보았네요. 어떻게 이런 어마무시한 분들을 모신 건지. 섭외력이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에서 숙녀라 함은 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해본다는 뜻이죠. 그럼 이혼 숙녀라 함은 이혼을 곰곰이 다시 생각해본다는 건데, 보고 있으면 다시 생각해보기는 개뿔. 그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이혼 급해 보이고 이혼을 권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부분은 국제결혼 커플, 결혼 6년 차인 미국인 아내는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셨기에 남편과 6살 아들 외에는 다른 가족이 없습니다. 만약 이혼 후 남편한테 양육권까지 가게 되면 본인은 철저히 혼자라면서 그럴 바엔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본래 반전은 마지막에나 나오는 건데 이번 편은 시작부터가 반전입니다. 출연 신청을 남편이 했다는 부분이죠.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출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출연 신청을 했다는 게 왜 반전인지는 보다 보면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아내의 우울증은 심각한 수준.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고 하네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내의 입장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사랑스러웠던 남편과 2년 연애 끝에 결혼. 그런데 결혼 7개월 만에 남편이 외도를 저지릅니다. 7년이 아닙니다. 7개월입니다. 제일 뜨거운 시기. 눈빛만 스쳐도 불끈발끈한 신혼 7개월 차에 남편의 외도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 남편은 아내와 다툰 어느 날에 오픈 채팅으로 어떤 여성을 만나서 술자리 이후에 모텔까지 갔다고 하네요. 그 여자도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거의 할 뻔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이상하리 마치 당당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유인즉 누워서 할 거 다 하고 거의 벌거벗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서 거기서 스톱 중단하고 나왔다고 하네요. 이걸 믿을 사람이 있나 싶네요. 술까지 마신 후 본능에 충실한 육체의 팔딱임을 갑자기 올바른 이성과 좋아하는 애가 잘 제어를 해서 막판에 가까스로 훔쳤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오픈 채팅을 왜 했으며 왜 술 마셨으며 왜 모텔까지 갔으며 왜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했는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3자 대면한 그 여성도 남편과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증거는 없고 둘 다 그렇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둘이 사전에 발을 맞춘 거라면 진실은 저 너머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오직 둘뿐이겠죠. 그런데 마지막 거사를 치르든 치르지 않았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미 거기까지 간 게 바람이지 그게 바람 아니면 뭐가 바람일까요? 저는 어제도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국물은 남겼으니까 저는 라면을 안 먹은 게 될까요? 이성이 제어를 해서 잘 참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먹지만 않았을 뿐 먹은 건 사실인데 라면 얘기입니다. 남편분은 육체적 바람은 없었다면서 꽤나 당당한 편입니다. 남자에게 육체란 오직 한 가지 부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벌거벗기 직전까지 할 거 다 하셨다는 그 부위들이 모두 자신의 육체에 해당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결혼 7개월 차에 벌어진 사건. 충격받은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다가 그 무렵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안타까운 유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는데 그 무렵에 또 다른 사건이 생깁니다. 잠꼬대하면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남편.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어떤 여성분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남편은 그 여성분과 친밀감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왠지 혼자만의 확대 상상인 듯한 느낌입니다. 이성의 순수한 호의와 친절도 인자를 잘못 만나면 거대한 착각과 망상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괜찮겠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충격적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너 왜 내 애기 가졌어? 이 여자가 내 애기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람이 사람인 아내한테 도저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변명은 늘 똑같습니다. 홧김에 말했다. 복수심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기저에는 남 탓이 있는 거죠. 부적의 필살기 남 탓. 홧김에 복수심에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상대가 나를 먼저 열받게 해서 나는 되돌려준 것이라는 기승전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는 마음과 자기 합리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놓고 만약 반대 상황이 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본인이 한 말에 다른 사람이 2배, 3배로 똑같이 되돌려주면 아까 그 논리는 온데간데 없이 난리가 날 겁니다. 본인은 솔직한 거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상대방이 받을 정신적 데미지는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면 우울증이 안 오는 게 이상하죠. 그 차이입니다. 매일 밤 짝사랑 누나와 통화를 했다는 남편. 결혼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새벽 1, 2시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결혼했고 나도 마음 없으니 괜찮다고 하네요. 진짜 괜찮을까요? 역지사지. 만약 아내가 그렇게 했으면 화장실 문짝은 걸레짝이 됐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힘든데 이어지는 아내를 향한 폭언어로 이 누나랑 결혼하고 싶었어. 예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더 행복했을 텐데. 친구끼리라도 저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아내의 면전에 대놓고 했다는 남편. 지극히 자기중식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이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자기 속 편한 게 우선이며 상대방의 감정적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지난 얘기를 하는 아내한테 불만이라는 남편.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면서 진취적인 척, 앞으로가 중요한 척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속마음은
그냥 본인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10초 전이든 10년 전이든 누군가 받은 상처는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이후 아내한테 당당하게 가르치던 말하는 네 아내 악마는 네가 만든 거야. 남편의 수많은 잘못과 수많은 폭언들 모든 건 받아들이는 아내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우울증에 걸린 건 아내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논리죠. 그럼 낯선 여자랑 모텔에서 벌거벗기 직전까지 갔다 온 남편한테 아이고 중요한 거나 쓰시고 몸선이 잘 돌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걸까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무조건 매사에 남 탓, 니 탓, 아내 탓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언제나 남 탓, 자신은 완전 무결한 사람. 그게 핵심의 자결론 오메가 알파인 거죠. 누군가한테 미안하다는 말 거의 안 하고 살 겁니다. 고맙다는 말에도 인색할 겁니다. 자신은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니까. 남편분의 아내 탓은 콤보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남편한테 3천만 원을 전해준 아내. 시민권 시청도 미루고 남편한테 보태준 거죠. 그런데 2차 계약금 입금 일정에 문제가 생기니 여지없는 남 탓, 아내 탓 나옵니다. 아내가 돈을 준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이건 또 무슨 논리인고 하니 잘 알아보지 못한 자기 잘못은 일단 배제한 채 아내도 생각 없이 돈을 보냈으니 그냥 아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오셔서 모든 걸 갈라버리는 기적의 논리가 탄생되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남편은 무려 야동 중독. 일주일에 5시간씩 꾸준히 보던 성실 야동 시청자였다고 하네요. 직접 방송 출연을 신청한 멘탈도 대단합니다. 보는 게 큰 문제겠냐마는 보든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걸 보느라 아들과의 100일 사진 촬영도 하지 못했다는 남편. 아내를 향한 폭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배도 좀 어떻게 해봐. 네 코끼리 다리 좀 빼. 아내분은 현재 168cm에 77kg. 그럼에도 남편의 바람인 168cm 50kg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이어트는 자기 필요에 의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지. 배우자한테 해라마라 강요하면 자칫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죠. 계속 이어지는 남편의 폭로에 서장훈 씨가 발끈해서 충고를 하니 내내 심기불편한 모습을 드러냈죠. 남 탓이 기본값인 탓에 자기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나이 들수록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사람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을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좋으련만 저 남편과 같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겁니다. 서장훈 씨가 이런 말까지 하죠. 처음부터 안 만났으면 두 사람이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 없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본래 모습대로 언젠가는 결국 회귀합니다. 아이를 위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겠지만 역설적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이 답인데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 참 안타깝네요. 결국 ADHD 진단을 받았죠. 물론 끝까지 보면 남편분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님 사랑 받지 못했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는 크나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하지만 결코 면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아내나 다른 가족이 받을 고통까지 생각하면 말이죠.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미래를 계속 지배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불행의 대를 끊고 조금씩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한순간에 변하긴 힘들겠지만 조금씩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송 말미에 모두가 남편의 잘못을 꼬집어도 아내분은 끝까지 남편의 편이었죠. 부디 그 고마움을 잘 간직해서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